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원자자 김재입니다. 우리 46번부터 60번까지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6번 먼저 봅시다. 자, 갑을병이 소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조직에 관한 진술. 그래서 우리 갑부터 병까지 각각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좀 구분을 해줘 볼게. 음. 자, 땡땡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과 함께 활동 중인 총학생회에서 둘 다 총학생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음,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갑은 가족에도 소속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가 속한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환경단체. 음, 별별 캠프에 참여한 후 헬스장에 가려 한다. 헬스장이나 요 캠프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장 다녀봤어? 응. 헬스장 가면은 헬스장 회원들끼리 막 주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은 사회 집단이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갑이 이야기한 총학생회 회의를 마친 후 같은 대학 축구 동아리, 음, 얘가 이제 비공식 조직이죠. 회원 을을 끌고 축구를 한다. 끌고라는 표현은 평가원에서 잘 안 쓸 것 같은데. 1번 갑이 속한 이익사회의 개수는 2개죠. 얘는 을이 속한 공식적 사회기관의 개수는 1개죠. 같지 않고요. 2번 병이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1개, 갑이 속한 공동사회도 1개입니다. 같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비공식 조직 1개죠. 갑과 병이 함께 속한 거는 지금 대학이랑 중학생인데 둘 다 이체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2개보다 적습니다. 4번 을과 병이 함께 속한 사회집단의 개수는 대학교랑 비공식 조직 2개고요. 갑이 속한 1차적 사회기관은 가족 1개라서 같지 않고요. 5번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자발적 결사체 개수는 총학생에는 공식 조직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없습니다. 빵개. 얘는 병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기관. 병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총학생회죠. 총학생회. 비공식 조직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 얘는 2개니까 존재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7번으로 넘어갈게요. 음. 자, 나락도 락이다라는 드라마의 이제 시나리오인데 서울 외곽 지하에 숨은 작은 카페에 독서 모임에 들락거리는 공시생 갑. 지금 갑이 나왔고요. 갑은 지금 독서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갑이 문제집과 소설책을 든 채로 들어오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셀카를 찍는 헬스 동호회 회원 을과 마주친대요. 을은 헬스 동아리, 헬동이라고 쓸게요. 음. 조심스레 서로의 현재를 묻던 중 갑의 대학 동기인 병. 병과 갑은 둘 다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나 봐요. 자, 을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병. 서로의 이름을 교환하고 말을 놓을 수도 없이 갑은 편입 스터디에서 활동하는 같은 편입 스터디에서 활동하는 정과 무가 나타난대요. 지금 정이랑 무가 편입 스터디, 편스라고 쓸게요. 근데 지금 주어가 누구야? 병. 을과 잠깐만. 을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병. 누구랑 같은 편입 스터디인 거지? 을과 어색하게 인사. 병. 주어가 병인 거야? 어. 말을 놓을 수도 없이. 응.
인디밴드에서 활동하기에 기타를 맨 채 비에 젖은 전단지를 들고 있는 무. 얘는 밴드에 소속되어 있고요. 내 모습에 순간 벙찌는 갑과 을. 그래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을과 정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을과 정은 시민단체. 원래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사람. 하지만 이는 각자의 신상태에 가까운데 나락에 빠진 김에 자신의 나락 밴드에 들어오라고 모두에게 제의하는 무. 그래서 이 밴드 이름이 나락 밴드인가 봐요. 그래서 모두들 이를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장면 1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 세복개, 독서 모임, 그다음에 헬스 동호회, 그다음에 두 개죠, 두 개. 얘는 장면 2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기관은 편입 스터디가 공식적 사회기관인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같지 않네요. 2번 장면 3에 나타난 사회집단의 개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나락밴드 두 개죠. 얘는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두 개죠, 두 개. 같네요. 답이 2번인가 봐. 근데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이 편입 스터디를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냈을까? 계속 볼게요. 갑이 속한 이익사회 개수는, 갑이 속한 이익사회는 두 개죠. 을이 속한 2차적 사회기관, 을이 속한 2차적 사회기관 두 개네요. 4번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기관은 대학교 한 개고요. 무가 속한 사회집단 두 개죠. 같지 않고요. 5번 갑과 정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을과 정이 함께 속한 공식 조직,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답이 2번인가 봐요. 그래서 편입 스터디는 혹시나 걱정을 했는데 당연히 공식적 사회기관은 아닙니다. 이 48번이 진짜 이게 너무 응, 이게 너무 오바예요. 문제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내가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48번 하기 전에 얘들아, 요 갑 또는 을이 속한 사회집단의 개수라는 표현을 갑과 을이 속한 집단의 개수의 합과 같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표현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표 1은 갑을 병정 무중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 ABCDE에 속한 사람의 수. 그 다음에 표 2는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봤더니 기업에 속한 사람은 대학에 속한 사람보다 많대. 그러면 기업에 속한 사람이 대학에 속한 사람보다 많고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기업에 속해 있으면 대학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는 거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 기업에 속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에 속한 사람은 갑, 병밖에 없고요. A, B, C 중 공식적 사회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공식적 사회기관이 얘밖에 없어.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 속한 사람은 갑, 정뿐이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갑, 을, 병, 정, 무 중에 대학교에 속한 사람이 갑이랑 정밖에 없죠. 근데 대학이 두 개면 기업은 세 개여야 되지. 그래서 을은 기업, 정도 기업, 무도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에 속한 사람은 갑, 병인데 지금 비공식 조직은 뭐가 있냐면 기업 내 테니스 동아리 한 개랑 그 다음에 대학교 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갑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학교 밴드죠. 대동이라고 쓸게요. 대학 동아리. 그 다음에 병은
병이 아니라 갑정이죠. 쏘리. 얘가 기업, 얘가 대학. 그럼 이제 병은 당연히 기업 동아리겠지. 그래서 기동이라고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A, B, C 중 공식적 사회기관인데 지금 공식적 사회기관 대학은 두 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학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회사인 거지, 기업.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각각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인 D가 노동조합이에요. 얘가 노조. 그 다음에 이제 A, B, C 중에 이제 하나가 기업 동아리, 하나가 회사 동아리인데, 아니, 대학 동아리인데, 지금 병이 속한 사회집단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죠. 그 다음에 갑 또는 을이 속한 사회집단의 개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노동조합에 두 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을이랑 병 중에 한 명 이상은 노동조합에 속해 있겠죠. 응. 그러니까 무가 노조라고 하더라도 한 명은 노조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개수가 안 맞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우리 가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A가 기업 동아리고 C가 대학 동아리라고 좀 쳐볼게. 응. 그 다음에 빠뜨린 거는 지금 없고요. 이제 요것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개수를 세볼게요. 자, 그러면은 B가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C가 대학 동아리. 그럼 두 개, 세 개죠, 세 개. B, C, D, E 중에. 얘는 한 개죠. 여기에 노조가 들어오더라도 두 개, 세 개라서 불가능해요. 노조가 들어와도 불가능해. 그러면 이게 아닌 거고. 그럼 이제 A가 대학 동아리고 C가 기업 동아리라면, 다시 해볼게. 대학 동아리는 카운트에서 빼주셔야 되고, 대학 기업 이렇게 되죠. 대학 기업. 그럼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기업 동아리. 그다음에 기업 동아리. 이거 두 개가 되거든.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어.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노조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얘만 노조에 들어가면은 세 개, 두 개로 또 안 맞거든. 그래서 둘 다 노조에 들어가 있다고 해주셔야 돼. 그럼 이제 둘 다 하나씩 늘어나서 세 개, 세 개가 되죠. 무는 이제 노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해졌어요. A가 대학 동아리, 그 다음에 C가 기업 동아리. 빡세죠. 빡세요. 나도 어려워. 1번 A는 대학 동아리는 공식 조직 내부에 속한 사회집단 맞는데, 얘도 그냥 노조가 아니라 땡땡 기업 노조잖아. 그래서 땡땡 기업이라는 공식 조직 내부에 속한 사회집단은 맞아요. 달리가 틀린 거죠. 2번 기업 동아리 노동조합 기업 중 공식적 사회기관은 없어요. 없어요. 3번 갑이 속한 이익사회는 두 개죠. 무가 속한 공식 조직은 한 개죠. 얘가 많습니다. 답이 3번인가 봐요. 그죠? 4번 을이 속한 2차적 사회기관은 두 개죠. 정이 속한 공식적 사회기관은 한 개죠. 5번 병이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한 개죠. 을과 무가 함께 속한 것도 한 개인데? 쏘리. 을과 무가 함께 속한 건 기업인데,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빵개라서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얘들 어려워요. 그래서 49번부터는 쉬워집니다. 개꿀. 쉬어가는 타임. 왜 웃어?
왜? 개꿀이 웃겨요. 은택이는 참 재밌는 게 많아 좋겠어. 근데 나는 가끔 이렇게 너랑 나를 이렇게 보면은 너랑 나도 마찬가지고 현빈이랑 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응. 약간 개미랑 배짱이를 보는 것 같아. 근데 특히 이제 너가 좀 심해요. 막 기타 치고 둥가둥가 놀고 맨날 나는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하러 다니고. 응. 개미와 배짱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너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볼게요. 자, 성과보다 경력에 따른 보장을 중시하는 게 관료제죠. 내가 이제 탈관료제고요. 그래서 가에는 이제 공통점이 들어오셔야 돼. 자, 1번 A는 관료제는 유연성이 낮습니다. 엄격한 절차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2번 관료제는 우리 산업사에 나타났잖아. 응? 산업사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틀렸습니다. 3번 B는 탈관료제는 상향식이고요. 4번 탈관료제는 전문화와 세분화를 강조하는 관료제죠. 답이 이제 5번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건 공통점이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 B를 찾으시면 되는데 근대 산업 사회는 모든 행위의 연속이 조직체의 목표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도록 명백하게 규정된 활동 유형, 이게 이제 엄격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A가 관료제죠. 음.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관료제가 전반적인 효율성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조금만 이제 개념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계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목적 전치 현상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 부동도 있고요. 세 번째가 무사 안일주의. 네 번째가 인간 소외. 어, 인간 소외.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거는 그 공식 조직의 설립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간의 괴리가 나타났다는 거야. 머트는 아놈 이런 거 아니고요. 복지부동이라는 거는 게으른 거. 둘 다 게으른 거랑 관련된 거야. 게으름. 그렇잖아. 이제 제가 이제 은택이가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경민이 형한테 촬영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넘게 경민이 형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 완전 관료제예요. 우리 제 조교들이 우리 뭐 내가 회사는 없지만 뭐 내 회사라고 치면은 우리 회사 완전 관료제야. 그래서 나는 강의만 하죠. 은택이는 촬영만 하고요. 수연이는 편집만 하고 딱 정해져 있어. 그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제 돈은 정해진 대로 줘요. 그럼 봐봐. 일이 쉽고 어차피 돈은 나오죠. 경민이 형이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촬영을 하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오더니 롤체를 하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에서 막 내가 이러고 있어. 얘들아 막 이거 진짜 중요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필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민이 형은 롤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게으른 거죠 사람들이. 어차피 돈은 보장이 된다. 어차피 돈은 나온다. 은택이는 봐봐. 은택이는 아직 이렇게 게으르진 않아서 제가 막 이렇게 방금 움직였더니 따라왔어요. 지금도 막 내가 이렇게 뒤로 한 발짝만 하니까 손이 막 올라가. 이런 게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일을 안 해요. 또 우리 막 부장님들 보면은 막 사우나 가고 골프 치고 그러잖아.
인간소에는 이제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나타난 게 탈관료제입니다. B가 탈관료제예요. 1번 A는 관료제는 인간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탈관료제라고 그랬죠. 2번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왔네. 신기하네요. 제가 사실은 문제를 안 풀어보고 와요. 그 대성마임에게 그 정병호인가 정병훈인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수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컨텐츠로 그런 거 하더만. 최초풀이? 이게 뭐야? 나는 안 풀어보고 와도 다 맞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최초풀이 같은 걸 하더라고. 음.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잖아. 현실적. 응? 내가 막 풀어와서 어떻게 풀어야 제일 잘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이제 너네가 현장에서 가능할까?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내 최초 풀이에요. 나는 이제 진짜 실제로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요런 거겠구나를 실제로 떠올린 거야. 내가 뭘 알겠니? 내가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이제 그게 선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떠올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내가 최초 풀이 안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6월, 9월, 수능. 이렇게는 해설을 최초 풀이를 안 해요. 왜냐면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다 최초 풀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풀어볼 시간이 없어. 진짜 없어요. 풀어볼 시간이. 아무튼 자, B는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용이하다. 답은 2번이죠. 3번 A는 관료제는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고요. 4번 B는 탈관료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탈관료제가 이제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보상이에요. 관료제가 이제 경력. 이제 경민이 형 같이 게임하느라 나를 안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만들면 돼요, 사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찍으면 이제 월급을 50% 삭감하겠다. 그러면 롤체를 하겠냐고. 안 하죠. 근데 또 한 번도 내가 화면에서 안 사라지면은 150%를 주겠다. 그럼 또 열심히 하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5번 A, B 모두 하향식 아니죠? 탈관료제는 상향식, 관료제가 하향식이야. 답은 2번입니다. 51번 볼게요. 자, 땡땡 회사에 재직 중이던 갑은 규칙과 절차에 지나친 집착과 실제 성과보다는 절차 이행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발생하는 회사의 비효율성과 경지성, 창의성 및 자율성 저하의 염증을 느껴 네모 회사로 이직했대요. 그럼 이 땡땡 회사는 당연히 관료제였겠죠? 한편 네모네모 회사의 재직 중인 울은 수평적 자율적 구조로 인한 조직의 통제와 조직의 비용이성, 모호해진 책임과 권한의 경제로 인한 역할의 분명한 염증을 느꼈대. 그럼 얘가 탈관료제겠죠? 그래서 네모네모 회사가 이제 탈관료니까 A가 탈관료제, B가 관료제 이렇게 정해지겠네. 1번 A는 탈관료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이나 성과를 중시하죠. 2번 A는 탈관료제는 상향식 맞습니다. 3번 B는 관료제는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소수의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어요. 기업의 임원들 정도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상 정도가 낮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5번 B는 관료제는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52번. 와, 얘도 나는 참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해요. 약간의 계산. 이거 도표냐? 도표 아니에요. 약간의 계산이야. 어느 정도의 계산인지만 볼게요. 자, 배우자가 선호하는 조직 운영 방식. 그래서 백상이 나와 있는데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했대. 그럼 지금 100명 중에 야, A랑 B를 더하면 100인데 A를 B보다 1.5배니까 B 곱하기 1.5가 A죠. 그러면은 A가 60이고 B가 40 아니겠니? 이 정도는 암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성은 A를 60 선택한 거고 B를 40 선택한 거고 여성은 B를 60 선택하고 A를 40 선택한 거겠지?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B를 선택한 경우 30상이래.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남성이고 얘가 여성인데 A랑 B, A랑 B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 B를 선택하면 30상이지. 그럼 여기가 30이야. 근데 봐봐. 얘들아, 남자는 A를 60 선택하고 B를 40 선택했죠. 얘는 얘를 40 선택하고 얘를 60 선택했죠. 그럼 됐어요. 이게 하나가 나오면 여기가 10이고 그럼 여기가 30이고 여기도 30이야. 그래서 A를 선택한 사람은 업무 재량권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택했대. 그럼 됐네. A가 탈관료제죠. 관료제.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은 방식. 이거 이제 관료제죠. 관료제를 부부가 함께 선택한 경우는 30이죠. 30상. 맞습니다. 기억. 니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인 방식은 관료제죠. 관료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그럼 관료제를 선택한 여성은 60이죠. 60. 60 중에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 그럼 남자도 관료제 선택한 거니까 그 중에 30이죠. 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도 30이죠. 같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자,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 용이한 방식은 탈관료제죠. 탈관료제를 선택한 남성 중에서 그럼 탈관료제 선택한 남성은 60이죠. 60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한 수는 30이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수 얘도 30인데 같네요. 답이 없는데? 기억력이 디귿이죠? 답이 4번인가 봐요. 5번 경력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방식을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수. 경력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죠. 아니, 탈관료제죠. 탈관료제. 그럼 탈관료제를 남편과 다르게 선택한 남편은 관료제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남편은 관료제인데 여자는 탈관료제를 선택한 거는 여자 탈관료제 얘기 중에 남자가 관료제 선택한 게 여기죠. 10.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관료제죠. 관료제를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그럼 얘는 남자는 관료제 뽑고 여자는 탈관료제 뽑은 거잖아. 그럼 남자 관료제, 여자 탈관료제는 여기도 10이야? 뭔 소리야? 탈관료제를 배우자와 달리 선택한 거. 같은 표현이네요? 적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야. 왜? 아니야? 맞죠? 53번. 자, 여기부터가 이제 또 일탈이 나오는데요. 얘들아, 내가 일탈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회문화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너네들이 싫어하는 유형은 도표를 싫어하는 거는 사실 그냥 계산이 싫은 거잖아. 근데 사실 사회문화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극혐 요소는 퍼즐형 문제거든.
너네가 A, B가 뭔지, 뭐 A, B, C가 각각 뭔지 이런 거 찾는 거. 근데 퍼즐형이 가장 어렵게 나오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수방이랑 일탈에서 나와요. 이유가 있어. 그냥은 아니고. 자, 자료 수집 방법 총 몇 가지야? 5가지죠. 일탈은 총 몇 가지야? 4가지죠. 나머지는 셋 중에 하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나머지 유형 뭐 있어? 기갈상? 해봤자 몇 개야? 이거 3개죠? 그 다음에 그 문화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3가지죠. 그 다음에 하위문화, 반문화, 주류문화 몇 가지야? 3가지죠? 사실 3가지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2가지야. 뭐가 2가지야?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는 기갈 2개 나오죠. 진화론, 순환론. 그 다음에 실제론, 명목론. 응? 그다음에 관료제, 탈관료제. 나머지는 2가지야. 그럼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퍼즐형이라서 애들이 뭐 각각 뭐가 뭔지를 찾는 걸 내고 싶어. 그거를 존나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뭐를 내겠니? 둘 중에 하나 찾는 거 내겠니? 4개, 5가지를 내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16번 문제 있죠? 올해 9월 모의고사에 계속 16번인가? 9번. 그럼 다 뭘로 나왔어? 이 일탈로 나왔죠. 작년 수능 16번 일탈로 나왔잖아. 올해 9번 뭐로 나왔어요? 자수방으로 나왔죠. 얘네가 시간 제일 많이 뺐지 않았어? 그래서 일탈은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냐? 절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풀이 방식이 어려워. 퍼즐형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동안 이제 여기서 나야 됐거든. 이제는 여기서 내죠.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또 유종애미 모의고사 그 구모 대비 1회에 16번 문제가 자수방 갖고 그 예 아니오에서 A, B, C, D 뭐 A, B, D, E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그게 구모에 똑같이 나왔잖아. 난 이게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를 6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응? 여러 가지잖아. 근데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볼게요. 쉬운 문제. 자, A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대. A가 낙인이겠죠? 그 다음에 A, C는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 거짓이래요. 그러면은 C는 상호작용이 아니겠네. 얘가 머튼의 아노미, B가 차별규제 이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낙인은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이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B는 목표와 수단을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예요. 3번 C는 일탈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의 학습 동그라미. 자, 학습은 차교론의 특징이죠. 4번 정상 집단 간의 교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차별규제 이론이고요. 5번 최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낙인이라서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이란다. 54번.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거는 낙인이랑 차교인데 지금 기억으로 응답이 같죠? 그래서 이제 A랑 B가 낙인이랑 차교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머튼의 아노미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는 낙인만 아니오고 차교랑 머튼은 같잖아. 얘네가 같으니까 얘가 낙인, 얘가 차교. 낙인만 아니오라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오.
얘네가 얘.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은 틀렸고요. 2번 A는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게 낙인이죠. A가 낙인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한번 B는 차교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나눔이고요. 4번 일탈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 여기 말하는 사회적 반응이 일탈 찍는 거야. 일탈이란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얘가 낙인 이론이죠. 5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행동을 학습 동그라미. 학습은 차별 규제 이론의 키워드라고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은택이도 알 정도예요. 그죠? 뭐를 학습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어? 이런 이제 스토리로도 나오는데,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일탈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뒤르케 마노미, 머튼 아노미, 차별교제 낙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은 현상을 설명해봐라. 갑이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전과자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보다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대. 응? 지향점에다 밑줄 치시고 얘가 목표예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얘가 머튼의 나눔이죠. 네,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수감 기간 중 반성과 교화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의 교류를 통해 미쳐봐.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 뭐라고 쓰시냐면은 상호작용이라고 써볼까? 그래서 범죄 수법과 우호적 가치관을 학습 동그라미. 근데 그 학습 뭐라고? 방금 내가 은퇴기도 알겠다 그래서 알겠다며. 차교라고, 차교. 차별규제 이론. 병.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과 상관없이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아. 봐봐.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미쳐봐. 이게 낙인이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스스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 부정적 자를 내면하여 다시 범죄, 요 다시 범죄가 2차적 일탈이죠. 그래서 병이 낙인 이론입니다. 1번 갑의 관점은 머튼 나눔이죠. 정상 집단 간의 교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규제 이론이고요. 2번 을의 관점은 차별적인 제재를 원인으로 보는 게 낙인이죠. 을은 차교니까 틀렸고요. 문화적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원인으로 보는 게 머튼의 나눔인데 이건 갑이죠. 4번 갑, 을은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낙인만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 을병의 관점은 차교랑 낙인은 사회구조적 측면. 얘들아, 사회구조적 측면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게 거시적 관점이거든. 거시적 관점은 누구랑 상관없이 그냥 아놈이야. 그냥 아놈이. 그래서 갑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6번으로 넘어갈게요. 일탈행동을 하게 된 가상의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범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된 갑은 결국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갑은 주변 사람들부터 낙오자 취급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다 중요해요. 범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된 갑. 이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학습한 거라서 차교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낙오자 취급을 받았다. 이게 낙인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 얘들아, 나 여기만 읽고도 이게 응, 뭐 어떻게 나누는 걸 그냥 알 것 같아요. 을은 합법적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대. 이게 목표고 이게 수단이죠. 괴리가 나타났죠. 얘가 머튼의 아놈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을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다른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 배우는 거 뭐라고? 차보. 차교, 그렇지. 음. 자, 전쟁이 끝난 후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규범. 자, 급격한 사회규범은 디르켐의 아놈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범죄를 한 줄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범죄자의 취급. 자, 사람들로 받은 범죄자 취급. 요게 낙인이죠. 자, 그래서 교사의 평가를 보시면은 갑은 A랑 B래. 그 다음에 을은 B랑 C래. 그러면은 갑이랑 을이 겹치는 게 차교니까 B가 차교, 그럼 A가 낙인, C가 머튼, D가 뒤르캠.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자, 1번. A와 달리 B는 차교는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낙인이죠. 2번.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거는 차교인데요. 이건 B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원인으로 보는 거는 머튼의 아놈인데 C와 달리 D는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틀렸고요. 4번.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거는 당연히 낙인이겠죠. D와 달리 A는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5번. A씨는 사회 구조적 관점. 이거 아까 아놈이라고 그랬죠. 아놈이는 C랑 D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57번 넘어갈게요. 이건 또 뭐야? 음... 자, 갑은 A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고, 을은 B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고, 병은 C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원인으로 보는 거는 머튼의 나눔이죠. 그 다음에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건 차별규제론. 그 다음에 차별적 제재를 원인으로 보는 건 이제 낙인이겠죠. 여기가 지금 2점, 3점, 1점인데 그러면은 얘들아 이건 일단 말이 안 되죠. 이게 각각 하나의 이론일 거 아니야. 뭐 머튼이면 머튼, 뭐 차교면 차교,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떻게 두 개나 얘라고 할 수가 있어. 두 개나 얘라고 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가 3점이니까 얘부터 볼게요. 그냥 B가 머튼의 아놈이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얘가 맞죠. 얘가 틀리죠. 얘 틀리죠. 모르는 거야. 얘가 맞고 B가 머튼인데 차교의 아니오니까 맞고 낙인의 아니오니까 맞죠. 이게 3점이네. 근데 얘 봐봐. 만약에 B가 뭐 차교여봐. 그러면은 차교를 얘기해야 되는데 머튼의 얘라 그러니까 틀리고 차교도 아니오니까 틀린 거지. 낙인도 마찬가지죠. 낙인도 얘가 만약에 낙인이면 낙인의 얘라 그러네 틀린 거네. 그럼 B가 머튼으로 결정이 되네. 음. 그럼 이제 A랑 C는 하나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찍어 볼게요. C를 얘가 1점이니까 C가 낙인이면 안 되겠네. C가 낙인이면 맞고가 되니까 C가 이제 차교가 되면은 차교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되니까 차교를 아니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맞고 요 얘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얘도 틀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A가 낙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낙인의 얘라 그랬으니까 맞고 머튼의 얘라 그러니까 틀렸고 차교의 아니니까 맞았으니까 얘가 틀리는 거지. 얘도 얘가 틀리겠죠. 이제 빡세네요. 그래서 A가 낙인, 그 다음에 C가 차교. 기억부터 보시면은 낙인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니은 B는 머튼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을 강조하는 것도 맞아요. 지금 C는 차교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낙인도 마찬가지라서 달리가 틀렸고요. 리을 최초 일탈보다 반복에 초점을 두는 거는 이제 낙인에 해당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여기가 낙인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낙인에 해당하는 게 얘라 그래야 되냐? 잠깐만.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가면은 A가 낙인이니까 얘라 그래야 되니까 아니오니까 틀린 거고, 머트는 얘라 그래서 틀린 거고, 차교는 아니오라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갈 수 없네요. 답은 1번이죠. 1번이야? 맞아. 차교가 낙인에 대해서 아니오라 그러면 맞아야 되잖아. 근데 틀려야 되니까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우, 지금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다 읽을 게 많아.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 어? 내가 어저께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어저께, 나 어저께 몇 시에 잤는지 알아? 어저께, 나랑, 현빈이랑, 기태랑, 승준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잤잖아. 응. 나랑 현빈이랑 침대에서 같이 자고, 기태랑 승준이가 바닥에서 잤거든? 그래서 집에 한 3시 반? 이때 들어갔죠. 어. 근데, 일단 현빈이가 씻었어. 그다음에 내가 씻었어요. 한 4시쯤 됐어. 응. 얘는 그냥 잤어.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핸드폰을 보다가 4시 반쯤 잘라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기태가 으억 이러면서 일어나더니 침대로 올라오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침대가 조그만데 거기 셋이서 잘 수는 없잖아. 기태가 막 우와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침대로 올라오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얘 왜 이래?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잠을 못 자고 그러다 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얘가 내 진짜 현빈이 잠버릇이 도저히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뭐 코를 건다, 뭐 뒤척거린다, 나 다 오케이야. 얘는 발작을 일으켜.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왜 이래? 너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현빈이 팔을 이렇게 잡고 잤어. 팔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잤어. 발작을 너무 일으키니까. 근데도 계속 발작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깬 게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을 가는 거야. 어. 화장실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 수 있지. 근데 아무튼 깼어요. 응. 그럼 다시 자대? 그래가지고 이제야 잘라나 보다 하는데 밖에 해가 뜨는 거야. 핸드폰을 보니까 5시 반이 넘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자야 된다 하고 5시 반에 잠을 자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기태가 갑자기 또 자리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자는 거야.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 다시 누워. 응. 너 자나 보다 이랬는데 기태가 옛날에 너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코 고는 사람이 극혐이래요. 기억나? 너도 있었어? 자기는 코 고는 사람이 정말 극혐이래. 근데 얘가 코를 존나 고는 거야. 어, 어.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대. 근데 나도 코를 골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코 고는 거는 뭐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럴 수 있지 않냐. 나도 너무 피곤하거나 술 마시면 코 곤다 했더니 자기는 진짜 코 고는 사람이랑은 룸메를 할 수가 없다면서 막 코 고는 사람이 극혐이다 막 이랬는데 와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결국엔 6시가 넘어졌어. 6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이제 뭐 같이 아침 먹자고 막 8시에 일어났어. 8시. 한 2시간 잤나? 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고 싶은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미안한데 집에 가. 아니 걸어가.
걸어가고. 현빈이는 또 11시 수업이라고, 어, 또 10시 반까지 이제 우리 집에서 주무시다 가시고, 응. 또 이제 점심이나 먹자, 이래가지고 점심에 이제 1시에 또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집까지 기어 와가지고, 형, 배고파요. 그래, 아침 먹자. 아침이랑 점심이네. 응. 아, 발작 일으키고, 코 골고. 근데 발작은 얘가 술을 안 먹으면은 한 30분 주기로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거든? 근데 그 발작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10분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데, 어, 거의 지진이야, 지진.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막 누가 자기한테 발작을 일으킨다고 한 적이 없대. 어. 얘가 학교 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누구네 집에서 자니? 맨날 우리 집에서 자잖아. 누가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냐? 당연히 한 명도 없겠죠. 아, 58번 봅시다. 어.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선이자 인생의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이 공개되는 국가. 얘들아, 이게 그냥 안 봐도 목표야. 음. 더 경제적 성공을 위해 일했으나 취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그래서 지금 취업에 실패했죠. 어. 이게 수단 간의 괴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머튼의 안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탈출하고자 갑은 절도를 저질렀고 발각되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출소 갑은 이를 구하고자 했으나 범죄를 이어온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불법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다. 음. 이것도 머튼의 안오이 아니야? 어.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불법적인 건 외에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목표 수단 간의 괴리 같은데? 이것도 머튼의 안오이 같아요. 그다음에 군 복무 중 전쟁이 일어나 수년간 파병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을은 제대 이후 사회에서 살 길을 찾지 못했는데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의 말에 넘어갔대. 일탈을 학습한 거죠. 차교네, 차교. 그래서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일탈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가 머튼, 그다음에 을은 B가 아니라 C래. 그럼 C가 차교, 그럼 나머지 하나인 B가 낙인. 이렇게 되겠네. 1번.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는 낙인이고요. 2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일탈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차교죠. 3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낙인이랑 차교인데요. C는 차교는 머튼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4번. A는 머튼은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 규제 이론이고요. 5번. C는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낙인인데요. C는 차교니까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오, 야, 어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어? 이게 어렵다고요. 일단은 A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통제력 회복을 중시하는 거는 얘는 A가 뒤르켐의 아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제재를 원인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D가 낙인. 그 다음에 C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나머지 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인 B가 낙인이라고 보는 거니까 일단 얘랑 얘가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B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대. 그래서 얘는 B가 차교나 낙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D가 뒤르켐이나 머튼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네. 근데 지금 1점, 2점, 2점, 3점인데 얘들 봐봐. 4점이 되기 위해서는 2점, 2점이거나 1점, 3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5점이 되기 위해서는 2점, 3점이거나 1, 2, 2 이렇게 돼도 되잖아. 1점, 2점, 2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3점을 얻기 위해서는 1점, 2점밖에 없지. 3점 하나도 있어요? 그러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응. 2점, 2점, 2점. 그러면 음, 그러면 좀 이렇게 찍어 볼까요? 얘가 낙인이고 얘가 낙인이면은 둘 다 맞을 수는 없는데 둘 다 맞다고 한 적은 없네요. 아니요, 아니요. 다 뭐 죄다 아니요밖에 없냐 왜? 응. 그러면은 D가 낙인이고 이거는 좀 빡세네. 그럼 다르게 가정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요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 지금 3점짜리가 맞다고 한번 쳐볼까? 3점짜리가 맞다고? 응. 그럼 3점짜리가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4점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1점짜리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점짜리가 맞았는데 뭐가 2점인지 모르고 얘는 요것만 맞으니까 이게 다 틀려야 되거든. 그럼 이제 충돌이 발생한지 좀 봅시다. 이게 틀려야 되고 요게 맞고 요게 맞죠. 그럼 얘는 1점, 2점, 3점이 다 맞아버리니까 3점은 맞는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응. 그러면 2점, 2점이 맞다고 해볼게. 2점, 2점. 그럼 이렇게 틀린 거고. 그럼 얘가 맞고, 응. 얘는 틀리고. 얘는 1, 2가 맞으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네. 응? 그럼 얘가 맞고, 얘가 틀리고, 이게 맞고. 됐네? 됐네? 2점, 2점이니까 4점이고, 이거 5점이고, 1, 2니까 3점. 오! 했어요. 이런 우연히. 그러면 A가 드리캠이죠? 응. 그러면 이제 D는 낙인이 아닌 거고, B도 낙인이 아닌 거고, C가 낙인이죠? 자, 그 다음에 B가 차교가, 이 답이 얘일 거 아니야. 응? 아니요가 틀린 답이 얘죠. 그럼 B가 차교래요. 응. D가 뒤르캠의 아노미가 되는 거고, 뒤르캠의 아노미가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고, 봅시다. 1번 기억은 답이 아니오고요. 2번 A는 정상 집단 간의 교류 확대를 해결책으로 보는 건 차교인데요. 차교는 B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B는 차교는 일탈이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다. 맞죠? 답을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C는 낙이는 목표와 수단 간의 길이는 머트는 아노미고요. 5번 D는 머트는 아노미로 인해 맞는데 뒤르캠도 아노미로 인해죠. 그래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0번도 진짜 너무 기네. 자, 갑부터 볼게요.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갑은 실직 이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갑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와중 동창회에서 만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네. 동창회에서 만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교로 차교. 음.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수익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요즘은 정직하게 살려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응. 그다음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어릴 때부터 내면화했대요. 그래서 이게 목표죠. 그러나 학벌도 자본도 부족했대. 이게 지금 수단이죠. 그래서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머튼의 아놈이고요. 성공을 위한 도전을 연달아 실패했고 사기 행위를 통해 빠르게 돈을 벌고자 결심했고 죄책감은 이렇게라도 성공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 합리화되었고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받고 사회에서 배제되다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며 대담한 범죄에 손을 냈대요. 얘가 지금 낙인이죠. 회사를 그만둔 직후 갑의 일탈 행동. 동창회에 나간 이후 갑의 일탈 행동은 D니까 D가 차교라고 본 거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을의 일탈행동 머튼. 그럼 C가 머튼이고 A가 낙인이고. 하나를 잘못 적용했다는데 지금 기억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차교밖에 없잖아. 얘들아, 방황했다는 거는, 방황은 일탈은 아니에요. 방황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일탈은 범죄를 저지르는, 또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일탈인데, 방황은 일탈이 아니야. 그러면은 일탈 이론을 잘못 설명한 건 기억이죠. 그다음에 D가 A는 낙인인데 차별적인 제재를 원인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답은 2번인가 봐요. 그다음에 B는 어디 있어? B가 이제 얘네가 다니까 B가 뒤르킴이죠. 수단 간의 괴리는 머튼의 아놈이고요. 그다음에 정상 집단 간의 교류 확대는 차별 규제 이론.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에 발생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거는 낙인이랑 차교인데, 지금 차교는 맞고 낙인도 A가 맞죠? 달리가 틀렸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접근하는 방식 같은 거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겠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5강에서 볼게요.